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대 시절에는 또래들보다 더 심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제 삶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또 이야기를 꺼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를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을 계속 간직한다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며 행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외동딸로서 저를 특별히 대해주시고 가정의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셨습니다. 이 덕분에 무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사고로 인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 부모님이 어느 지방에 차를 타고 다녀오시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차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사고로 인해 부모님께서 겨우 목숨을 구하셨고, 그러다 보니 두 분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엄마는 깨어나셨지만 그 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병원 생활을 하시며 병원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가슴에 묻고 떠나보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어린 나이부터 아프신 엄마를 간병하며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습니다. 아직은 제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막했지만 다행히도 주변 친척들께서 안타까운 우리 집 상황을 이해하시고 무심코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겨우 버텨낼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달에도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우리 집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더 이상 재산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성인이 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버는 대로 쓰는 탓에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의 아이들처럼 연애나 청춘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있었고 대학에 진학해서 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가 못하는 대학 생활을 하는 다른 친구들을 멀리서 부러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아픈 엄마를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계신 병원에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중에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였지만 저와 달리 대학생인 남자는 왜인지 모르게 제게 정성스럽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더라고요. 오랜 간병 생활로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던 제게는 누군가의 관심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아픈 엄마를 돌보며 생계까지 꾸려야 했던 저에게는 연애가 사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애써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현준 씨는 쉽게 남아선 않았어요. 제가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밀어내는 걸 알아주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면서 다가와 주었죠. 그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는 현준 씨 덕분에 그동안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보통의 행복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이라 낯선 행복을 느끼는 저를 보며 현준 씨는 쓸모없어 하지 않고 챙겨주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여행 가자고 했던 거죠? 생각해봤어. 그게 사실 아무래도 난 엄마 때문에 일정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어머님께서도 내가 맨날 자신 옆에 있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통의 또래들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도 무슨 일 있겠어. 전 걱정되면 내가 간병인을 구해볼게. 그분들이 너보다 더 전문가인 건 알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고 나랑 여행 다녀오자.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다음에 다녀오자. 아니면 1박 2일로 가까운 곳에 갔다 와도 돼. 돈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보통 우리 사이도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행복해야 어머님도 행복해 하시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자친구는 엄마를 간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고 난 뒤로는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다는 제 말에 대신 간병인까지 붙여주며 저를 여행에 데려가기도 했고, 제가 생계로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대신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줬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도움이 분명 고마웠지만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의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돈도 없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던 제가 일방적인 배려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 또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고, 그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할 것이라는 현준 씨의 말처럼 엄마도 제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오던 저희 사이에 어느 날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 모든 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너무 젊고 결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고민만 하다가 어렵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말한 후 현준 씨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나왔어요. 연애 동안 항상 좋은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본 그 모습에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곧 나에게 미안해하며 달래주었고 나와 아이를 책임질 것이며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나도 너무 당황하고 놀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내가 미애에게 설마 모른 척 하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애에게 잘해줬는지 아니. 우리 결혼하자고. 남자친구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우리 가문의 형편이 많이 다른 것이 부담되고 걱정되었다. 그러던 중에 나의 걱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께서 나를 싫어했다.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밖에 못 다녔고 가정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고 어머니가 병들었다. 그런데도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며 초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게는 겁이 들었다. 결혼을 위해 남자친구를 꼬실런 만큼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무시하는 태도가 분명했지만 다행히도 뱃속의 아이와 현준 씨의 설득 덕분에 우리는 반대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신 중이었던 상황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열지 못했지만 드디어 남편과 부부가 되어 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으로 들어가 신혼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를 성가시게 여기시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받아주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래도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갔 덕분에 엄마의 치료비나 경제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군불 없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싫으셨던 시어머니는 결혼시킨 이후로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그래도 이젠 제가 며느리이고 저희 부모님도 사돈인데도 불구하고 존중이나 배려 없이 악담을 하고 계셨어요. 너희 집 같은 일이 TV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받는 그 악담이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파서 틀어 누워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너도 참 구석구석한 인생을 잘 견뎠구나. 그래서 토끼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남들은 넘보지 못할 나무를 넘겨서 어찌하여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보면 그놈의 임신만 아니었다면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지.
어떻게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내가 어떤 점이 좋다고 그랬을까? 제대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였을 테니 겨우 고졸의 태양문턱도 안 밟아본 내가 우리 아들과 만나는 것이 가장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 미안해요, 어머님. 그래도 앞으로는 잘 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널 예쁘게 다그치려 할 것 같아. 너는 참 욕심이 많아. 이 집에 살기 위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얼마나 너를 예쁘게 다루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집안 형편이나 학력이 어디서든 너를 대신해 줄 만큼 많이 부족한데 내가 너를 어떻게 예뻐해야 할까?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고 결혼시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그 정도라도 되니까 결혼을 시켰어. 다른 집이라면 쫓겨났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죄인이라 생각하여 바닥을 엎드려 지내라는 얘기야. 내 말 알아들을 거야. 시모는 나를 볼 때마다 그런 악담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배우지 못한 짧은 내 학력까지 모두 비하하고 무시하고 했어. 정말 하는 짓 좀 봐. 어쨌든 뭐 하나 시켜놓으면 마음이 들게 하는 법이 없어.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아, 너는 배울 만한 친정도 없어. 그래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처음부터 모두 가르쳐야 하는 상황인데 얘가 배우지 못해서 말조차 어려워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니?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사돈으로 삼아 이렇게 억압적으로 살아야 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니? 다른 사람들은 잘 삼면을 들여서 부유히 산다는데 나는 전생에 어떤 죄를 짓고 이런 부족한 여자로 살게 되었는지. 내 인생이 어찌나 불쌍한지. 시모는 어떤 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할지 잘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매번 다른 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이 나왔어요. 뭘 그리 잘못해서 사람으로서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루에 몇 번씩 속이 찢겨서 끝도 없이 상처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장 속상했던 건 그 말들을 듣고 무시당하면서도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수긍해야만 하는 제 사정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사실이었으니 제가 무슨 대꾸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모의 시집살이와 모욕에 시달리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저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서 제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 저희 아이와 남편만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힘이 되어 주던 남편마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외도를 알아차리기 전부터 남편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었죠. 이곳 사연 채널에 외도를 한 남편들은 어떻게든 외도의 흔적을 숨기려고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외도를 하는 여자와의 연락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외도를 알아차렸다고 할 때도 전혀 대수록하지 않는 태도로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당시 그 여자와 한 대화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지요. 당신이 나 멀리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 곁에 혼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은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당신 이외에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 좀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있어요? 부부이든 아니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이혼을 원하시나요? 만나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런 말보다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거라서 말야. 솔직히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알지만도 우리 집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내가 무기를 낸다고 생각했지. 더 솔직히 말하면 결혼했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넌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 결혼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야? 너지. 돈을 힘들게 벌 필요 없어. 비싸고 좋은 걸 먹고 놀고 느긋해질 수 있어. 장모님을 간병할 필요도 없어졌어. 내랑 결혼하면서 싹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지금 얻은 위치를 지키고 있을 줄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나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상황이야.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너무 적으니 결혼은 손해만 보는 것 같아. 이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장모님의 치료를 도와주는 데 드는 비용, 다시 진로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까지 생각하면 너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견뎌낼 자신이 있을까? 내가 혼자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도와줄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는 365일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지겨워할 때 너를 찾을 거야. 왜 조강지처가 제일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 말에 희망을 품고 지내는 게 나을 거야. 괜히 나를 난리 피우지 않고 이혼하고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남편은 사라 사름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연애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며 결혼 이유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화도 내기 힘들었어요. 새어나오는 욕설을 참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먼저 어머니의 치료비와 혼자 키워야 할 미래를 생각하니 속마음을 털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집중할 직장이 없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해 돈을 벌어도 저축은 항상 비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 후에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눈에 선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면 한 달씩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전에 혼자가 아니었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은이가 있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매일 밤 다른 여자의 흔적을 묵혀오는 모습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이번 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시모라면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짓을 하더라도 팔이 안쪽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건지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비웃었고 때리며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현준이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어. 명색상 현준이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너는 어떻게 그러지만 자존심조차 없느냐? 하기야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도 부모님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만 보면서 자랐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표본이라도 있었겠냐? 그래서 나에게 말하는 의도가 뭐니? 나에게 현준이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든가 뭐 그런 거야? 어머님,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다고요. 하면서 현준 씨가 하는 행동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외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길을 가다 아무나 잡고 말을 걸어도 다들 현준 씨한테 손가락질 할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존심과 최면과 관련된 일인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어머님이 현준 씨에게 뭘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너 내 앞에서는 청산유수가 지출줄을 차이도 말한다. 지금 하는 말 현준이 앞에서도 하지 그랬니? 왜? 현준이 간에 엄마 치료비 끊겠다고 해서 이혼하면?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내게 쫓아오며 내 아들을 혼내라고 하는 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랬느냐? 남자와 여자의 하기에는 각자의 성향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얼마나 못난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내가 내 성향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맞았다면 내가 널 내 며느리로 생각했겠지만 하지만 딱히 현준이에게 할 말은 없겠구나. 현준이는 너 같은 애를 버리고 이혼하라고 할 것이지만 그리고 어차피 선택은 내게 있지 않니? 현준이가 그랬다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정신이 너무 과민하다면 그 오늘을 견딜 수 없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면 너희 형편에 정말 곤란한 엄마를 보고 싶다면 너한테 그런 행동은 불피할 것 같다. 한 정도로 대답하지 않을까? 나무나 오르느라고 계속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럴그럴한 사람들에게 입다치고 다니느라고 이해하겠지만 두 사람이 식구나 엄마 돈을 강요하고 나의 가족 상황이나 엄마의 치료비를 충당하도록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미안하게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려 할 때 두 사람에게 얼마나 양심적인 마음이나 뉘우침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 미래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평생 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남편은 가족을 암시하는 채로 나와 나은이에게 절대 좋은 남편이나 아빠가 될 수 없다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입니다. 현재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되었을 때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남편의 인생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시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현준 씨와 이혼할 용기가 있어요. 이혼할 겁니다. 이혼해서 어머님께도 현준 씨에게도 보여드릴 거예요. 둘 다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오히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 집안이 얼마나 막대먹은 집안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셔서 더 큰 후회하기 전에 제가 살 길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으로 어머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필수를 다 쓴다는구나. 그렇게 하면 누가 컵이라도 먹을 줄 알고 넌 어차피 그런 결정 절대로 못해. 왜냐면 넌 혼자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나이니까. 맘 같아선 현준이와 헤어지고 싶겠지. 그러나 당장 눈앞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돈들이 보이고 앞으로 너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뻔히 보일 것이고 그런데 내가 현준이와 이혼하겠다고 아무리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해도 제발 나중 일도 생각하고 말해줘. 말이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야? 너처럼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간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란 말 그지 같은 여자야.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몇 시간 안 돼서 잘못한 거야. 무릎 꿇고 있을 사람. 너인데 말할 건 다 했으면 좀 가라. 바쁜 사람 안 잡고 그리고 내가 화난 건 화난 거야. 집안일은 집안일이야.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집안일을 하지 말아 놔도 너가 알고 있어. 엄마의 치료비를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시모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 알지. 놀라거나 당황하는 표정 하나 없이 나를 비웃었어. 시모가 그런 표정을 보였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집중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말이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대놓고 외도를 하는데 그 증거를 못 모으면 그게 바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하루 종일 남편을 쫓고 잠복까지 해야겠다고 하던데 저는 남편이 샤워하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외도하는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기록하기만 하면 됐죠. 그 외에도 당당히 여러 여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를 충분히 모으게 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친정엄마의 집으로 나은이와 함께 몸을 피하게 되었죠. 그런데 소송 서류가 제출된 후 시모와 남편의 태도가 유쾌해졌습니다. 아마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지 휴대폰을 터치하도록 전화하고 문자와 톡을 수십 통 보냈지요. 그러나 처음에 화를 내던 시모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짐승 새끼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서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절 설명도 없이 마음대로 이혼 소송을 하니? 지금까지 내 엄마가 치료를 받고 내가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인데? 만약 문제가 치료비 때문이라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갚도록 할 것입니다. 제정신인 거죠. 또한 전 분명히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말인데 난 내가 홧김에 한 소리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 소송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잖아. 아, 왜 굳이 조용한 집구석을 사방팔방 쑤시려는 거야? 당장 이혼 소송을 철회해라. 내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합의 이혼으로 해주겠다. 싫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혼하게 되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요. 어머님과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대신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엄마, 참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신 대로 남편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봅시다. 망신당하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전에 내가 한 일들을 알고도 묵묵히 지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느냐고요. 괜히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와 좋은 일은 아니겠죠. 조용히 있는 게 합의하고 끝낼 수도 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테니까 합의 이혼하자. 이제 와서 왜 여러 여자들과 문란하게 외도를 해서 이혼 소송하게 됐다는 소문이 나면 문제가 되나 보지. 난 당신 태도 때문이라도 그렇게 안 될 거야. 이제 와서 억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당신 태도가 같지 않아서 이혼 소송 취해주지 못해야겠어. 당신 정말, 인연이 정말 그래 미애한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혼 소송에서 우리 집과 현준이가 망신을 당할 걸로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같은 것들인가? 양육비가 얼마나 되겠고 너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으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망신을 당해도 겨우 그것만 받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한다면 너희 어머님의 치료비와 너가 앞으로 필요한 돈을 챙겨줄 테니 거기에 현재 현준이가 잘못을 인정했지 않나? 이렇게 하면 자존심도 존중받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 같은데 내 제안이어서요. 앞으로 당신의 삶을 더 나게 만들어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혼 후 어떻게든 살아갈 다짐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거나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죠. 그래,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합의 이혼을 하겠습니다. 다른 제안들보다 나은 일에 대한 제안이 제 마음을 가장 미치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내 능력을 빼앗길까봐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해 본 후에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비는 것까지 제안에 포함이 된 줄 알았는지 봐요. 굉장히 굴욕적인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이제껏 시어머니로서 내게 많은 잘못을 했다. 특히 내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 미안하다. 짧은 사과를 하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악이 서려 있었어요. 이빨을 꽉 깨물고 힘을 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사과를 받고 있었지만 마치 협박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결정했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조건을 확인하여 합의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한 이후 시댁에서 나오게 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조용히 이혼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 덕분에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어 근처에서 편의점과 작은 카페를 차릴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삶의 여유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를 돌보면서 어린 딸까지 키워야 해서 모두를 돌보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엄마 역할과 아이를 키우는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딸이 자랄수록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는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시댁을 떠나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3년 만에 나타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직접 몸으로 겪어서 전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었지만 뭔가 내가 도망가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하는 것이 싫었다. 두 사람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 때문에 당신이 만나러 온 신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내 예상대로 내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앞에서 설설 킬 줄 알았는데 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스러운지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만 찾아온 이유를 먼저 말해봐. 어머니, 제게 여유롭게 대해주실 정도로 여유로운 분은 아니셨어요. 예. 하지만 한때는 우리 집안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도 살면서도 교양은 조금은 갖추고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근황을 물어보며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나? 라고 묻는다. 시시한 것들은 직접 보고 배워도 머리에 새기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모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이해가지 않는다면 현준이에게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목적을 빠르게 밝히기 위해 용량이 부족한 너에게 바로 가는 이야기를 해주려 했다. 그리고 현준이가 결혼한다는데 상대는 아주 좋은 여자이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이이다. 밑바닥처럼 힘들었을 너도 아이와 함께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이야. 집안이건 학벌이건 또는 능력이건 너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내 아들애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꼭 와줘야 해. 너와 같은 집안, 학벌, 능력 그리고 성격까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 아들과 결혼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너에겐 좋은 기회였는지 알아? 내 눈으로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 그리고 현준이와 너의 수준 차이를 직접 보고 싶어. 잠깐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자란 집안에서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을 선택한 걸 후회하도록 내게 보여주고 싶어. 축의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설마 벼룩의 칸을 빼먹을까봐. 안 그래도 너희 엄마 보살킬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지 않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도움이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을 나갈 때마다 푼돈을 받아갔던데 전 남편이 재혼했다고 청첩장을 보내주는 시모는 제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어요. 왜 그런 건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그가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날 일을 원한으로 삼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존심이 높은 시모에게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형편없이 느껴지는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도 아직 복수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미취학 아동에게 대접받은 느낌을 받기도 했죠. 이런 사람들과 더 많은 인연을 맺는다 해도 제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적당히 대화를 마치고 시모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시모는 적당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픈 우리 엄마를 이야기하며 수준을 운운하고 있었더니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싶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고 자신들이 먼저 이혼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하고
겨우 머리를 숙여 사과 한 번으로 복수를 시도하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시모와 남편에게 본뜻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시모에게는 여유롭게 미소를 보이며 그 자리를 일어선 후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또 어머님께서 혹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닌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청첩장 잘 받았다고 하셨으니 그날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받은 푼돈으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청첩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일어선 후 다음 날부터 남편과 결혼할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대충 알아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력을 보니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조사해보니 여자의 집안도 굉장히 풍부한 뼈대가 있는 집안으로 보였습니다. 시모가 말한 대로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여자였죠. 남편과 결혼하는 그 여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자신은 위축될 것보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엘리트 여성과 그 여성의 집안이 과연 남편의 과거를 알고도 결혼을 시키려고 할까 의심이 들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돈 외에 내세울 게 없는 남편과 시댁인데요. 돈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집안에서 이상한 사위로 또 사돈으로 맺으려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여성분이 변호사라면 누구보다 법적으로 예민할 텐데 남편이 여러 여성들과 바람을 핀 것을 알고도 결혼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과 심화가 사실을 숨기고 입을 다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여성분에게 직접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결혼식 당일에 회방을 놓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신부 측 집안에서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결혼을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가게 놓는 것은 두 집안 사이나 전 남편과 그 여자 사이를 깨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모께서 주신 청첩장에 적힌 시간에 맞춰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드레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게 주어지는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따뜻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드레스가 보이지 않게 긴 코트까지 입고 기다렸는데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오늘의 결혼식 주인공으로서 자신있게 먼저 식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 사회자가 이제 신부가 입장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식장의 한가운데로 달려들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은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채로 뛰어들어와서 신부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제가 알아볼 사람들로부터 끌려나가기 전에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장 가운데에 올라서자마자 모든 참석자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김현중과 함께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간과 결혼할 때 입을 만한 드레스를 입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그 드레스를 여기서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예전에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부 측 가족분들은 현재 속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김현준인 그 인간이 한 말 때문에 제 소개가 너무 길어져서 예식장 직원들이 나와 소리치며 제어하려고 하고 그때 나를 둘러싸고 빠르게 제압했고 날 잡고 밖으로 쫓겨날 상황에 놓았습니다. 신랑 입장에 맞춰 버진로드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신부 측 아버님께서 직원들을 잡고 저를 놓아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하는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물어보셨다. 잠깐만요.
그래서 놓지 말아 주시지. 내가 들어봐야 할 일인 것 같으니 방금 우리 사위들 사람에 대해 밝히겠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까? 앞으로 나오는 말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 사위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내 아이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겪고 마주친 일들이에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찍어왔어요. 그 인간과 결혼했었으며 자식도 있고 이혼까지 했다는 증거들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 인간에 대해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해요. 이런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 그러나 제 딸들은 위험하게 위에 있는 상황이라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제 딸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쫓겨나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밝히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새 남편이 내 앞에 다가와 있었고 실제로 사실을 밝혀주려는 나를 막으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여성을 제 스토커로 판단합니다. 몇 년 전에 콩밥을 만들어 강요해 몇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결혼하겠다고 하니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을 헛소리로 여기시면 됩니다. 당신이 또 콩밥을 먹고 싶구나. 이 사람이 어디서 남의 결혼식에 찾아와서 시끄러운 짓을 했지. 그 여자를 권유해 나가라 하셔요. 이렇게 미친 여자 하나 못 막아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깨끗이 하려고 이곳을 예식장으로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님 철을 좀 피우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얼씬도 못하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상한 여자가 여기 초대를 받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 어머니가 초대했대요. 누가 초대를 받고 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받은 청첩장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제 남편과 저는 신랑이 버려진 채였고 직원들은 두 사람의 신랑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쟤를 데려가려 했는데 그때 신부 측 아버지께서 남편을 말리시고 제게 모든 것을 말하라 하셨어요. 신부 측 아버지 덕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여서 어머니가 아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간병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고 전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혼전 임신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들은 그 사람이 저희 집 형편과 제 존재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식은 얼굴로 대하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에게 인격 모독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저는 아픈 엄마는 제 때문에 상처받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간병하며 치료비를 책임지기 위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제 남편과 소중한 딸 덕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조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여자를 만남에 대한 사실보다 남편이 한 대답이 더 황당했어요. 우리의 어머니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여자를 몇 명이나 만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결혼을 결심한 동안에도 돈으로 지원하고 즐길 것은 다 즐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를 몰래 돈을 받고 살 길로 하겠다고 했어요. 여자를 계속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남편 입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앞에서 어머니를 가지고 협박하고 조롱했죠. 그러던 중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존재를 모르시는 건 제가 제 딸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또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받기로 하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찾아와서 이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저에게 그 잠깐이라도 자신의 아들과 결혼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는 말이었죠. 그녀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결국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제 말을 증명할 증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남편과 시모는 고갯을 숙인 채 절레절레 접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알게 된 사실에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신부족 가족들은 남편에게 결혼이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며 파혼을 말하고 예식장을 떠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저희 얼굴과 남편의 얼굴을 한 번씩 번갈아 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이 떠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고 왔어요.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더군요. 돈을 받았으면 입을 다물고 내 인생이나 살아. 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해서 분탕을 떨어? 네 엄마 이제 살만하지? 내가 가서 실수로라도 그 즐기는 목숨을 끊어주게. 거지 같은 일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난 고소할 거야. 우선 명예훼손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고소한 것을 다 할 거라고 알아. 내가 오늘 한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후회해. 후회는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고 있어. 그리고 원망하려면 내 모친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 엄마와 원망해.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왜 사람을 속이고 결혼하려고 그래? 허위로 피워인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범한 잘못이 너에게 돌아온 것이야. 따라서 너는 자리에서 반성하고 살아야 하고 지금은 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 엄마를 돌봐야 해. 거기서 보면 내 엄마가 많은 수치를 당해서 그렇겠지. 쓰러지려는 것 같아. 어머니, 그때는 모든 용기를 내지 않았고 남편 앞에서 겁먹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할 것이 있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겨우 의자를 잡고 버티며 시모를 챙기러 갔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자신이 말한 대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넋을 놓고 상대할 수 없겠다 싶어 변호사와 상담하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그 여성분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온 여성분은 이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했고 전 남편이 걸어온 고소 소송에 대해 알게 되어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 서로 불편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 자신이 아는 지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니 최대한 자세히 과거 결혼 생활까지 그 지인분과 상담을 나누어 주실 것을 제안했어요. 명예훼손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합의 이혼 후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증거들만 확실하다면 여러 가지 일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명예훼손을 한 남편에게 저도 한 방을 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을 받게 되었지만 정말 안심되고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모와 남편이 나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화를 삭히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까봐 겁이 났는지 저를 어떻게 해코지할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편히 먹고 다시 제 인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딸 나은이가 자라는 모습을 매일 눈에 담고 있고 언젠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엄마를 간병하는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죠. 그럼에도 전 행복합니다. 인상 찌푸릴 일 없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닐까요? 또 희망이 있잖아요. 내 딸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사람이 돼 저와 행복하게 지낼 거라는 희망과요.
엄마가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과 희망만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